독서용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제목인 서울대 1학년 교양 강좌의 그 책은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입니다. 둘째가 학부 1학년 때 수강한 교양 강좌에서 다루었던 책입니다. 과목명은 아마도 영화와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 꽤 흥미로워서 제가 좋아하는 영웅 이야기 해리포터를 조셉 캠벨이 제시하는 패턴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조셉 캠벨은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신화, 민간설화, 동화 등등 온 세상 이야기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묘하고 터무니없이 웅장한 신화에서부터 아이들 침이 잔뜩 묻은 동화책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조셉 캠벨은 온갖 이야기들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나왔던지 간에 그 다양한 변주 속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이야기들은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는 아기일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런던 근교 서리 지역에 있는 이모네 집 계단 밑 벽장방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해리에게는 확실치는 않지만 남다른 능력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본인은 몰랐지만 그는 마법사입니다. 해리포터의 부모님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어둠의 세력 볼드모트에게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당시 아기였던 해리포터만 이마에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진 채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해리만 살아남게 되었는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진 엄마의 사랑이 해리에게 향했던 죽음의 저주를 막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당시 해리를 겨냥했던 죽음의 저주는 오히려 볼드모트 자신에게 튕겨져 나가 이 악한 자는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이제 볼드모트는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시 힘을 키우며 또아리를 튼 뱀이 고개를 고추 세우듯이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로 인해 해리포터는 마법 세계를 어둠의 힘 볼드모트로부터 구해야 하는 영웅적 소명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캠벨은 영웅의 때가 이르면 그는 모험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웅을 모험으로 이끌기 위해 전령관이 보내어집니다. 11살 생일이 되는 날 해리포터에게 이 전령관이 나타납니다.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 해그리드가 그 전령관입니다. 이런 전령관의 등장은 영웅의 자아를 각성시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소명을 가진 영웅으로 말입니다. 해리는 전령관의 등장으로 자신이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구박덩이가 아니라 마법 세계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계단 밑 벽장방에 사는 군더더기 식구가 아니라 마법사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캠벨은 이런 전령관의 부름은 해리포터 이야기에서처럼 비참한 상태에서의 구원일 수도 있지만 영웅 일대기 후반에 소명에의 이른 부름이 영웅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해리포터의 영웅적 소명도 그의 죽음까지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해리포터가 마법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해야 하는 볼드모트라는 어둠의 세력은 가공할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웅의 죽음 없이는 그 악을 멈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리포터는 이문의 집 계단 및 벽장방을 넘어 자신에게 열려진 세계,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갑니다. 캠벨은 영웅 여행의 첫 단계는 운명이 영웅을 부르고 영웅의 정신적 중심이 그가 그동안 속한 사회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호그와트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해리포터는 그의 영웅적 여행에서의 보호자를 만납니다. 마법사들이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하는 어둠의 존재, 볼드모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은 호그와트의 교장 덤블도어입니다. 덤블도어는 해리포터의 영웅적 여행의 시작에서부터 보호하고 조력하면서 해리포터라는 영웅이 자신의 소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게 끊임없이 채근하며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덤블도어가 어떻게 해리포터를 부추기고 채근하는가 하면 성탄절에 해리는 투명 만도를 선물로 받는데 누가 보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어야 덤블도어가 보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보호자인 덤블도어는 괴물과 맞서야 하는 영웅 해리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호신부로 투명 만도를 보낸 것입니다. 한편 이 투명 만도는 호그와트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데도 기묘하게 쓰입니다. 기숙사에서 나오면 안 되는 통행 금지 시간에도 악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온 데 사용되고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의 제한구역을 들어갈 때도 사용됩니다. 짐작컨대 덤블도어는 해리포터가 자신의 소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리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호신부를 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마법세계의 규칙을 무너뜨려가면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정하고 있는데 악을 무찔러야 하는 영웅이 규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싸울 수는 없는 거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마법사의 돌에서의 영웅적 미션은 마법사의 돌을 볼드모트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영웅 여정에서 자신을 도와줄 친구 론과 헤르미온느를 호그와트에서 만납니다. 이 두 명의 조력자는 해리포터의 미션 여정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내내 함께합니다. 아직 힘을 회복하지 못해 다른 사람 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볼드모트는 부활의 힘을 가진 마법사의 돌을 노립니다. 물론 엄청나게 다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11살짜리 우리의 영웅 해리포터가 이를 막아냅니다. 캠벨은 영웅의 여정을 관문마다 시험이 있고 이 관문의 위험한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는 길고 험한 길이라 말합니다. 총 7편이 되는 이야기에서 해리포터는 각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부딪히고 달리며 매번 죽음의 문턱을 넘습니다. 마법세계는 이 어린 해리한테 가공할 위험을 맡긴 채 뭐하나 싶을 정도로 해리의 운명은 가혹합니다. 총 7편 23권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황, 사람, 사물, 사건 모든 것들이 독자가 의문을 가질 조금의 틈도 없이 잰 듯이 정교하게 딱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늘 조마조마하고 해리포터와 함께 두려움에 떨면서도 비장한 영웅적 사명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악을 무찌르고
그 위험한 관문을 통과하면 아, 그래서 거기에 소망의 거울이 있었구나 하게 됩니다. 조셉 캠벨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낯선 모험을 떠난 당사자 영웅이 자신을 돕는 보호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시공을 초월해 안내자는 언제나 나타난다. 영웅이 소명에 응답했고 용감하게 그 길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 무의식의 모든 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대자연은 항상 위대한 인물을 지원한다. 해리포터는 모험의 여정에서 그를 돕는 수많은 보호의 힘들을 만납니다. 모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인 론과 헤르미온느, 덤블도어 교장, 심지어 자신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스네이프 교수까지도 해리를 돕습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대자연과 무의식의 힘이 해리를 돕습니다. 마법세계의 위험한 동물 용, 금지된 숲속의 무뚝뚝한 존재들, 고양이, 부엉이, 늑대, 집요정. 해리포터 시리즈 1편 마법사의 돌, 2편 비밀의 방, 3편 아즈카반의 죄수, 4편 불의 잔, 5편 불사조 기사단, 6편 혼혈 왕자, 7편 죽음의 성물. 모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7편 죽음의 성물은 2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정말 좋습니다. 책으로 읽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길고 긴 이야기 중에서 스크린에서 추격된 것들을 내 상상으로 채워 넣으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죠. 책을 보면서 내게 일어난 상상력과 영화를 만든 사람의 상상력이 합해져서 머릿속이 더 풍성해집니다. 왜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요? 이야기에서 온 상상력은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 자신이 가닿을 줄도 몰랐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정교한 도구가 됩니다. 이 사고의 힘은 우선 자신의 내면을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관계를 확장시키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고 읽어낼 수 있게 합니다. 이야기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사고의 질과 용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